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가계부 작성하는 방법과 가계부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파일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워드 파일로 드릴 거고요. 일단 양식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꼭 출력하셔서 직접 적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적으신 다음에 출력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적었을 때 여기다가 내 꿈에 대해서 적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꿈에 대해서 적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자기 꿈에 대해서 우리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는 뭔가 되게 다양한 꿈들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적인 자기 꿈에 대해서 잘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미래에 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자산가가 꿈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그 노력을 통해서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미래에 그려보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꿈에 대해서, 꿈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내 꿈은 100억 자산가입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 목표를 세워보시는 건데,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재무 목표라는 게 좀 단기적으로 이뤄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아니면 뭐 은퇴 이후에 이뤄야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재무 목표에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결혼자금 뭐 3천만 원 만들기, 결혼자금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뭐 혼수나 예물 예단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내 집 장만을 위한 종잣돈 만들기, 최소 1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2년 내, 요거는 5년 내, 그리고 뭐 노후 자금 준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거는 뭐 10년 내로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 목표를 먼저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고, 재무 목표를 세울 때 저는 이미지화하는 걸 되게 권장을 드리거든요. 이미지화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나름의 첨부해 보시라고 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뭐 부동산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부동산, 그러니까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어 해요.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천 구로구에 있는 집을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아파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에 뭐 가격대는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좀 확대해서 그냥 뭐 나오는 거 그냥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구로에 있는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 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8억이야. 혹은 처음에 시작은 전세로 할 거야. 그럼 전세 가격이 5억이야.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거에 대한 금액을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권장 드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여기 전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전경들을 쭉 한번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는 곳을 갈 거야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캡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해볼게요. 테슬라 뭐 모델 X라고 하는 차가 나 너무 좋아서 모델 X라는 차를 뭔가 타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겠지. 모습들이 이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일 이쁜 사진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테슬라를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넣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이유는 이미지화하면 사람의 뇌리에 조금 더 박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자기계발서 중에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 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꿈꾸라고 하잖아요. 뭐 리얼라이제이션 R은 VD라고 해서 vivid dream, 생생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꿈꾸라고 하는데, 이루고자 하는 거를 꿈꿀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미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 급여를 3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300만 원, 그리고 상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설, 추석 때 각각 뭐 100만 원 혹은 뭐 월급 정도가 나온다. 그럼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저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도약 계좌 적금에 뭐 50만 원씩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율은 여기다 옆에다 적을 수 있겠죠? 이율은 국민은행에 약 2.5% 금리를 받고 있다. 청약은 뭐 어디서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국민은행이라고 해볼게요. 국민은행에 이제 현재 한 13회차 정도 납입을 했다. 청약은 한 2만 원 정도 기본 납입 금액만 하고 있다. 펀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펀드를 뭐 50만 원씩 하고 있다. 뭐 장기자금, 뭐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연금이면 연금, IRP면 IRP 이런 식으로 한 20만 원씩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저축성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저축을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여기다가 이제 주식 투자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로 매달 50만 원씩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은행 예금에 있는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다.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하는 CMA 통장에는 현재 500만 원 정도 예치 중이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뭐 다른 돈으로 또 한다라고 하면 뭐 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뭐 MMF나 뭐 이런 것들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100만 원 정도, 이게 뭐 파킹 통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현재 저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소비하시는 거, 내가 한 달에 교통비가 매달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 차량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차량 주유비 내역서를 쭉 한번 뽑아보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주유비로 한 24만 원 정도가 나온다. 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핸드폰비는 현재 약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식비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라. 주거비, 뭐 월세를 살고 있다, 전세를 사고 있다 그러면 전세 이자가 될 수 있고요. 주거비는 따로 없지만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주거비는 예를 들어서 월세는 한 20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변동 지출은 매달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나가는 돈들이 한 번씩 있는 돈들을 한번 기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가 생활비가 실제로 많이 쓰시는 돈이겠죠. 뭐 데이트를 하신다던가 쇼핑을 하신다던가 이런 생활비로 나가시는 돈들, 뭐 그걸로 한 60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 그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듣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교육비 항목에 넣어 놓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게 없다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헌금을 한다. 그래서 뭐 한 번 갈 때마다 뭐 10,000원, 20,000원씩 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뭐 여기다가 뭐 기부하시는 게 있으면 기부하시는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뭐 실비라든지 뭐 이런 질병 뭐 이런 보험들이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뭐 내가 혹시 가장이다, 뭐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들도 있다. 그럼 뭐 한 2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기재를 해놓는 게 좀, 기타로 지출하시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기타로 연간 뭐 어떤 것들이 뭐 휴가를 간다라든지 휴가로 연간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한다. 이런 것들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썸값을 하면 되겠죠. 쭉 이제 뭐 계산기가 있으시면 더해서 뭐 연간 고전 지출로는 뭐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월로 지출하시는 항목으로는 한 100만 원,
1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축하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 170만 원 정도 된다. 뭐 대략 계산해봤더니 딱 맞네요. 그래서 저축은 170만 원 정도로 하고 월 고정 지출은 130만 원 정도로 한다. 물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나눠 보셔도 아, 내가 현재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저축하는데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잘 구성을 해놓으면 내가 이제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매달 170만 원 정도 저축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저축이 올바른 저축인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들의 분배를 해놓을 수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출하시는 항목이 뭐 130만 원인데 좀 과하다 싶을 때 지출하시는 항목을 좀 줄여볼 수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 이제 링크는 띄워드릴 텐데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적정 저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대비했을 때 약 50%에서 70% 정도를 저축하면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치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유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출을 조금 더 줄여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내 스스로한테 용돈을 주는 소비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용돈 받아서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소비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매달 입금을 해주는 거죠. 뭐 누구누구야, 우리 100만원, 뭐 철수야, 요번 달에 100만원으로 한번 생활해보자 하면서 100만원을 내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목표 설정하는 거나, 그리고 자기 현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를 매우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 있잖아요. 이 첫 장은 자기가 잘 보이는 곳, 뭐 책상 앞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이 될 수도 있고 자주 보이는 곳에 꼭 두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시는 분보다 이 목표하신 거나 꿈들을 달성하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영상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